안녕하십니까. 동두천 해상산부인과 원장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태교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평화로운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프랑스 의사 프레드릭 르바이에가 이제 주장한 분만인데, 태아가 어떻게 느낄지, 분만할 때 산모나 의료진의 입장이 아닌 태아의 입장에서 분만을 바라본 분만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르바이의 분만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르바이의 분만은 산모들이 생각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쉽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의료진도 그리고 가족도 남편도 산모도 모두 생각을 해보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분만입니다. 만약에 저하고 소통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셔서 박혜성이라고 이름을 치면 저하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제가 주는 여러가지 정보나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대화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저희 페이지고요. 페이스북에 보면 해성산부인과 페이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또한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와 재미를 줄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마취과와 산부인과와 일반외과 선생님이 같이 있고, 직원이 한 55명 정도 되고 있고, 저희 병원 직원들도 모두 가족처럼 여러분을 돌봐드릴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행복한 태교로 제가 만든 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이 태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정보를 원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정보를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행복한성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사단법인 행복한성에서 인터넷 성교육을 촬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사단법인 행복한성에 들어와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프레드릭 르바이에라고 하는 프랑스 의사가 쓴 평화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희 나라에도 나와 있는데요. 샘터에서 나와 있고,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요약과 간단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면 평화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르바이에 박사가 일단은 10,000명 이상의 아이를 분만하면서 실은 느낀 점을 정리한 책인데요. 출산 당시 신생아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는지 이제 그 신생아 입장에서 책을 썼습니다. 아기의 입장을 배려한 분만법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권분만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산부인과사 프레드릭 르바이에 박사가 주장한 분만법이고, 탄생의 첫 순간을 아기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아기에게 스트레스가 없는 분만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분만법입니다. 아이의 시각, 청각, 촉각, 감정을 존중하는 아기를 위한 분만법입니다. 아기가 처음 이제 탄생하는 순간에 공포에 질려서 울부짖습니다. 이런 분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아이가 평생 그때의 기억을 기억하고 있다가 잠재의식 속에서 그거를 계속 되새기면서 나중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만을 하면 산모 고통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산모 고통에 초점 줬던 분만 과정에서 탈피해서 아이를 위한 배려를 생각한 분만법을 주장하게 됩니다. 신생아의 감각기관이 매우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만 과정에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르바이의 분만법은 이런 환경 변화에 의한 신생아의 자극을 최소화함으로써 아기를 적극적으로 배려한 분만법이라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르바이의 분만이라는 것은 자궁이라는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늑한 공간 속에서 지내오던 아기가 분만할 때 갑자기 변하는 어떤 세상 환경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되고 적응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준 건데, 이런 분만법을 위해서 의료진, 산모 그리고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뱃속에서는 아이가 실은 양수를 먹고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 갑자기 공기를 먹어야 되는 환경으로 변합니다. 양수를 먹고 있던 아이가 공기를 마셔서 생존해야 되는 환경으로 변하는 아이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 금방 적응하는 아이들은 생존할 수 있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생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뇌성마비라든가 심하면 사망까지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적 손상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적응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태아의 입장을 고려한 분만 환경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 태아의 시각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어두운 자궁 안에서 나온 태아의 시력을 분마시르 조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감 중에서 일단 머리가 보이고 위험이 없어지면 약간의 조명만 남기고 아이의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어둡게 해주는 게 시각에 대한 배려입니다. 청각에 대한 배려는 아이가 가장 발달한 게 청각인데 태어났을 때 애들이 보통 태어나면 전화 소리만 갖고도 문 닫는 소리만 갖고도 깜짝깜짝 놀라는 걸 아는데 그만큼 아이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자궁 속에서 엄마의 몸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듣거나 태어났고 엄마의 목소리를 제일 처음 들었을 때 아이가 강한 이상을 받게 되고 그럴 때 만약에 태어났는데 시끄러울 경우는 아이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분마실 안에서 의료진은 되도록이면 침묵을 지키고 산모 역시 고통스럽더라도 애가 태어나는 순간만큼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아이를 위한 배려를 해주면 아이의 첫 순간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이가 침착하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촉각에 대한 배려인데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산모 배 위에 올려놓고 아이한테 아이 귀에 엄마의 심박수가 들리는 자세로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의 피부를 손으로 만져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달래고 안심시켜줍니다. 아이한테 사랑해 고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아이의 호흡에 대한 배려 있는데 아이는 자궁 속에서는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산소로 탯줄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자궁 바깥으로 나오면 폐호흡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탯줄을 태어나자마자 잘라버리면 애가 만약에 울지 않아서 그러니까 폐 속에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 호흡을 못할 경우 탯줄을 잘라버리면 아이가 그 상태에서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이가 폐호흡과 그다음 탯줄을 통한 산소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4분에서 5분 정도 배려를 해줍니다. 탯줄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오는 아이가 폐호흡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중력에 대한 배려인데 아이는 엄마 자궁 속에서 양수라고 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곳에서 수영을 치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공포스럽습니다. 이럴 때 아이를 물속에 놓아두고 긴장이 사라지게 한 다음에 천천히 중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바이의 분만은 아이의 감정, 아이는 그 어떤 격한 해일과 같은 상황에서 그 폭풍을 헤치고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감정이 어떨까 그거를 배려하는 분만인데 태어난 다음에 애가 왜 그렇게 크게 우냐면 이게 폐를 확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전부 다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모든 걸 느끼고 있는데 폐가 확장됐을 때 그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면서 아이는 굉장히 고통을 느끼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제 황소를 예를 들어 보통 그 투우사들이 그 투우를 할 때 황소를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안에 가둬놓고 불도 없는 깜깜한 곳에 가둬놓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투우하는 날 갑자기 환한 불빛에 황소를 내놓으면 황소가 거의 미친 듯이 날뛰게 되고 특히 빨간색을 보면 날뛴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로 황소한테 강한 잡기 일시에 몰아진 것이 바로 아이가 뱃속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분만했을 때 그 분만의 환경이 환한 불빛을 켜놓고 그 다음에 양수를 먹는 환경에서 공기를 먹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아이한테 그 황소가 느꼈던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 태어날 때 이 환한 불은 피부를 태우고 눈에 화상을 입히고 온몸을 휩싸고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이 아이는 불덩이를 삼키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생의 순간이 어른들한테나 의료진들한테는 굉장히 기쁜 환경이지만 아이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가 태어나는 순간은 기쁜 숲속이나 교회처럼 경건하고 조용하게 하는 것이 아이가 차분하게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 담배를 한 모금 피웠거나 그다음에 위스키 한 잔을 마셨거나 이럴 때 갑자기 폐가 놀라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꽉 막힌 기억들이 있었던 것처럼 애도 첫 호흡의 순간이 같은 느낌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때 폐로 그 공기를 들이마실 때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필사적으로 이 뜨거운 것과 싸우려고 허우적대고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공기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이의 첫 태어났을 때 탄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서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는데 애가 우는 소리를 우리는 그냥 기뻐서 우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가야 왜 우니? 뭐 때문에 우니? 하면서 실은 아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조용하게 맞아주는 것이 아이한테는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사랑 언어로, 접촉의 언어로 사랑한다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이한테는 가장 큰 사랑 언어가 됩니다. 고요하고 어두운 가운데 부드럽고 다정한 손길로 안심시키고 천천히 다독여주면 아이가 안정하게 되죠. 연인들이 그렇듯이 불빛을 낮추고 낮은 조명 아래서 아이한테 평화롭고 차분하게 엄마의 뱃속만큼 고요하게 아이에게 태어나서 반갑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만할 때 어른의 속도나 의료진의 속도가 아니라 아이의 속도로 천천히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마음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침묵에 가까운 방에서 그럴 때 조용한 깊은 평화와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는 경외심이 생깁니다. 낮은 불빛과 침묵, 그리고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속도를 늦추면서 아이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아이의 시간대와 아이의 리듬에 맞춰주는 것이 아이를 가장 환영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어른의 속도에서 잠깐 빠져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를 엄마 배 위, 그러니까 아이의 귀는 엄마의 심장 근처에 두고서 아이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 다음에 아기가 안기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는 엄마 배 위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때 숨을 쉬게 되면 아이가 같이 움직이고 엄마의 배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신생아를 맞아주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엄마 배 위에 올려놓고 탯줄이 그 맥박이 없어질 때까지 한 5분 정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때 탯줄은 미리 자르지 말고 유지한 상태가 좋겠죠. 엄마 배 위에 아이를 올리는 거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바로 탯줄을 잘라버린 것은 아이한테는 극도로 잔인하고 해로운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적응도 못했는데 탯줄을 끊어버리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숨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잠시 아이가 그 뱃속에서 태어난 그 경계선을 넘어섰도록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 거죠.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호흡을 할 동안 지켜보고 아이가 적응할 동안 한 5분 정도 지켜본 다음에 탯줄이 맥박이 끊어지면 그때 가서 탯줄을 잘라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공기와 안에 있는 공기가 서로 섞이면서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허파인데 이 폐에서 이 그 공기의 교환작용이 일어나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허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제 그 태반이 허파 역할을 하는데 이 탯줄을 통해서 정맥 한 개, 동맥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애가 혈액 공급을 교환하면서 산소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태어난 다음에 한 4, 5분 정도는 폐하고 그 다음에 태반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첫 호흡으로 아이는 독립과 자유가 가는 첫 발을 디딛게 되고 그 다음에 태반으로 흐르던 혈액이 이제 허파로 들어오게 되죠. 이럴 때 아이는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변화가 너무 돌발적이면 아이는 굉장히 무섭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산소를 짧은 시간에 빼앗아서는 안 되고 두 가지 방식으로 허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탯줄을 띄게 해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아이가 산소를 공급받게 하면 아이는 서서히 적응하게 되고 폐가 완전히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탯줄은 산소 공급을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한 4, 5분 정도 되고 이럴 때 아이는 산소 결핍증을 면하게 되고 아무런 충격이나 위험 없이 서두르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이 몇 분 정도 우리는 기다려주는 것이 어떨까요? 자연은 절대로 급하게 껑쭉 뛰어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속도를 지킨다는 점을 이해하고 한 세계가 다른 세계로 무리 없이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연은 몇 분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경로로 산소를 공급받는 동안 심장의 구멍이 막혀지고
아기는 혼자서 안전하게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아기는 두 세계 모두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경계선을 통과해서 평화롭고 수월하게 이쪽 세계로 넘어옵니다. 허파가 온전히 제 역할을 시작하기 전에 탯줄을 막아버리면 아기 뇌에 공급될 산소가 부족해져서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때 이 첫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의 남은 일생의 색깔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탯줄을 단번에 자르는 것은 자연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탯줄과 허파 역할이 교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이한테 가장 좋습니다. 아이가 익숙해져서 더 깊이 숨을 시작하고 그럴 경우 탯줄이 완전히 뛰기를 멈추면 그때도 잘라도 좋고 명심할 것은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촉각의 언어로 엄마와 아기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엄마가 아이 등을 통해서 엄마의 의사를 전달받고 이제 태어나서 발가벗고 혼란한 와중에 아이를 쓰다듬어주면 아이는 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천천히 아이를 쓰다듬는 게 좋습니다. 의사나 조산사나 간호사가 아무리 손길이 다정해도 엄마만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다정한 손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미가 갓 태어난 아이를 혀로 핥아주듯이 부드럽게 어루만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물들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등을 어루만질 때 그 자궁 수축할 때의 리듬이나 바깥 세상에 나올 때의 리듬을 생각해서 그렇게 천천히 하면 엄마의 사랑을 전해주는 부드러운 파도가 됩니다. 손이 등을 따라서 연이어서 파도 뒤에 또 다른 파도가 오듯이 무용가나 연인의 리듬으로 천천히 사랑한다고 아이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 사랑의 손길에 마음을 열고 몸을 맡기게 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 양수에 있을 때 느낌처럼 아이는 이제 물이 굉장히 친숙한 대상인데, 이 친숙한 대상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욕조에 체온과 같거나 약간 더 따뜻한 온도로 목욕 준비를 해서 아이를 발끝부터 천천히 담굽니다. 아이는 다시 물에 들어가자마자 무중력 상태가 되면서 즐거움과 안도감이 생기게 되죠. 이런 순간 고통으로 가득 차 인생의 그림자를 드리울 첫 이별을 기쁨으로 바꾸면서 아이 안에 남아있던 긴장감이 물속에서 눅눅듯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다시 목욕을 시키는 것, 그게 아이를 편안하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긴장감과 남아있던 공포가 사라지면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아기는 용기를 내서 이제 눈을 떠보고, 이때 이 첫인상의 깊이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첫 경험이 깊고 즐거웠다면 아기는 모험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이 도전의 연속이 되는데, 첫 경험이 두려웠다고 하면 아이는 마음에 여러 가지 앙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엄마와 아기가 만나게 되는데, 엄마의 몸 위에서 다시 누워서 엄마가 가슴에 귀를 대고 익숙한 엄마의 심장의 소리를 다시 발견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시 완벽해집니다. 그토록 격렬한 시간을 보냈던 그 엄마와 아이가 이제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이는 이 고통과 공포를 없애주면 탄생을 환희로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탄생의 순간 우리한테 어떤 기억 속에 남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억이 공포나 고통이었다면 무의식 속에서 이 무시무시한 비밀이 있다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가 뭐 정신병이라든가 그런 여러가지 신경증 같은 질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생의 순간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탄생의 순간이 평화롭고 행복했다면 아이는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그 넘어야 되는, 다른 세계로 넘어야 되는 그 문지방을 아이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호흡하는 그 폐가 호흡할 수 있도록 그 탯줄을 천천히 자름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아이는 탄생의 순간을 굉장히 행복하거나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생의 순간을 잘 적응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겸자분만이라든가 기계분만이라든가 뭐 태어난 다음에 5분 10분 안 울어서 뭐 아이가 깜짝 놀라거나 이렇게 분만했을 경우 아이는 그 경험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평화롭게 잘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분만법의 포인트입니다. 이 탄생에 따르는 과정들이 눈 깜짝할 순간이었더라도 남은 여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첫 출발이 잘못되어서 계속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엉터리 나침판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 선장처럼 이 나침판이 되는 것이 호흡인데, 첫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양수를 먹던 환경에서 막 태어나면 숨쉬기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숨쉬기라는 것은 어떤 숨쉬는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대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때 대양을 잘 건너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누구나 숨을 쉬고 있지만 처음에 이 숨쉬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첫 호흡이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아이한테는 중요하고, 특히 반쯤은 질식 상태로 시원스럽게 한숨을 내뱉지 못하면 아이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태어났을 때 이 호흡이 삶의 핵심이고, 숨쉬기가 망가지면 그 영향은 평생 갑니다. 아이의 뇌에 평생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호흡, 첫 숨쉬기는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탄생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분만의 과정에서 호흡하는 것이 실은 전쟁터를 지나가는 것처럼, 아이에게 무서운 정글처럼 굉장히 아이한테는 큰 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난폭하지 않은 탄생은 아이를 강하게 만들고, 아이를 자유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르바이에서 아빠 역할은, 아빠가 이제 분만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탯줄을 자르고, 그 다음에 아기를 물속에 담그는 과정에서 참여해서 목욕하는 것을 같이 지켜보고, 그 다음에 분만에 대한 교육을 함께 받고, 아기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자세가 필요한데, 아기가 그러니까 아빠가 분만하는 그 장소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탯줄을 잘랐느냐 안 잘랐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를 기를 때, 양육할 때 아빠와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분만할 때 반드시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역할은 아기를 제일 먼저 엄마 산모 가슴에 올려주면서 수고했어요, 예쁜 아기네요, 정말 수고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빠가 아기 탯줄을 잘라주세요, 잠시 뒤에 만날 거예요, 수고 많았어요 라고 분만을 두려움에서 편안함으로 마무리 짓게 해주는 것이 의료진의 역할입니다. 산모가 준비할 사항은, 일단은 태아나 산모 모두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산모는 본인과 태아 건강을 위해서 산전지차를 잘 받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이라든가 영양 공급을 잘 해야 합니다. 요약을 하면, 르바이의 분만이라는 것은 태어날 아이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이해하고, 아이가 양수를 먹는 환경에서 고기를 먹는 환경으로 변화할 때 그 첫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만법입니다. 프랑스 프레드릭 르바이 박사가 한 1만 명의 신생아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공포에 실려서 울부짖는 모습에 문제점을 느껴서 연구를 계속한 결과 이 분만법을 창안했다고 합니다. 일단 어두운 불빛과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선율, 그 다음에 폐호흡으로 스스로 전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탯줄에 맥박이 없을 때까지 천천히 자르고, 엄마 배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아가야 엄마야 라고 말을 하고, 아기의 몸을 만지면서 접촉하고 중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목욕을 시키고. 그래서 르바이의 분만 조건 6가지 보면, 일단 산모가 평소에 듣던 음악을 이제 분만실에 틀어놓으면 산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 다음에 분만실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해주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 다음에 뱃속 자궁 환경처럼 의료진이나 조용히 해주고, 그 다음에 산모는 분만 직전까지 움직이면서 산통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 품에 안겨주고, 그 다음에 겸자분만이나 흡입기 사용은 금하는 게 이제 6가지 조건이고,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아기 머리가 보이면 이제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해주고, 청각적으로는 의료진이 작은 목소리 이렇게 조용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호흡은 탯줄은 5분 뒤에 자르게 해서 첫 호흡이 순조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중력을 위해서는 따뜻한 물에 아기를 목욕을 시켜주고, 그래서 중력에 적응할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촉각으로는 태어난 후에 엄마 배 위에 올려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30분 내에 모유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이고, 아기는 엄마 뱃속과 비슷한 환경인 약간 어둡고 따뜻한 방에서 아주 조용히 친절하게 받아냅니다.
이렇게 받아낸 아기는 울지도 않고 이내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고 적응하기 시작하고 평온한 숨소리와 표정으로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르바이에프만 인권법안이라고 하는데, 태어난 아기의 인권을 존중하고 출산은 고통이 아니라 가족의 축제로 생각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는 마음을 산모는 물론 가족, 의료진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르바이에프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르바이에프만을 하고 싶으시면 병원에 와서 르바이에프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